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이 남한산성 소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나무가 가장 좋기로 유명한 데가 강릉하고 이 남한산성이랍니다. 그만큼 이제 소나무를 못 베게 했기 때문에 많은 이렇게 소나무가 남아 있습니다. 이 소나무를 이렇게 보면요, 이게 이제 소나무의 딱 이 상징은 기계 아닙니까? 기계. 그래서 옛날 선비들이 이 소나무에 빗대어서 이제 많은 이제 시조도 적고 표현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소나무를 보면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지만은 저는 이제 감사원도 하고 국세청에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뭐 검찰은 이제 검찰 시보하면서 이제 잠깐 동안 이제 맛을 봤고, 법원도 이제 법원 시보하면서 잠깐 동안 맛을 봤기 때문에 그냥 어느 한쪽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묵혀가지고 그러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자꾸 하면서 돌아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공직을 또 이렇게 보는 기간이 한 12년 넘어가니까 안과 밖에서 이렇게 겪어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보이는 게 있는데, 야, 우리나라가 이 공직기관이 그렇게 무너졌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죠. 이제 일부분을 가지고 전부로 이렇게 왜곡하는 그런 오류는 할 필요는 없다. 부분을 가지고 전부로 이렇게 보는 그런 오류는 범할 필요는 없는데, 볼 때 우리나라가 공직기강이 많이 무너진 거는 사실이다라는 생각은 해봐요. 왜 그러냐면은 고위공직자 분들이 퇴직하시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자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때가 이미 10년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공직기강이 무너졌다 라는 거는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10수년 전부터 공직은 그런 식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IMF 때 금융감사, 우리나라 IMF가 왜 왔는가, 감사원에서 이렇게 모든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감사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보니까 규정 따로 관행 따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IMF 원인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저는 이제 그걸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규정 따로 관행 따로예요. 규정은 규정이고 그 규정집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금융기관 사람들이. 그래서 관행은 관행대로, 그러니까 뭐를 알아도, 원칙을 알아도 뭐라고 하소연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었다 이거죠. 그 분위기가, 왜 조직의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관행대로 하는 사람들이, 관행대로 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력을 잡고 그렇게 조직을 돌렸기 때문에 그냥 밑에 사람들은 그렇게 따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위 선배가 가르쳤고 나는 또 그 선배 가르쳐준 대로 관행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게 규정인 것처럼. 그러고 나서 나는 또 후배들을 그렇게 가르쳤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IMF가 그렇게 왔다. 금융기관이 그런 식으로 무너지고, 그 국가에 돈이 부족하고 또 금고에 돈이 없는데도 삐뽀삐뽀 울려야 되는데 그 경보 시스템은 다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요.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울리는 사람이 울려줘야 되는데 안 울려줘 버린 거예요. 서로 간에 끼리끼리 야야야야 그냥 넘어가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이제 만연화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IMF 당하고 모든 그 고통에 그거에 과부하가 어디로 왔습니까? 서민들한테 와버렸잖아요. 힘없는 약자들한테 모든 것이 그게 다 이전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IMF 이후에 사람들이 IMF 세대가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부모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실리가 중요하다. 어느 누구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 조직도 나를 챙겨주지 않고 나라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 결국은 내가 나 자신밖에 챙길 것이 없다.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되고, 이런 식의 이제 사고가 만연하게 된 거죠. 그 만연하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돈이 중요하다. 돈이 자유고 돈이 권력이다. 돈이 나를 지켜준다. 돈이 내 가정을 지킨다. 돈밖에 없다
라는 식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돈 하게 되니까 이제 물질 사회로 넘어가게 되고, 하다못해 사나이로 태어나가지고 혁명가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후배도 결국 물질로 넘어가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을 추구하는 그 본능의 인자는요, 본능의 마그마는 어마어마하게 들끓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무슨 뭐 종교 생활 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착한 말 한다 해가지고 착한 생각 한두 번 해봐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끓으니까 아무리 혁명가의 할아버지가 태어나도, 혁명가의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돈 좋아하는 그 욕망은 절대 그런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사상, 이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내 본능의 인자가 그게 죽어진다, 사라진다, 소멸한다. 그건 어리석은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혁명가일수록 본능은 더 끓어요. 본능은 더 끓을 수밖에 없다. 그럼 왜? 무의식의 업이 너무 강하니까, 게다가 이제 대립과 갈등, 이런 걸로만 이제 점철된 삶을 살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의외로 못 해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시 대립, 냉소.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서도 지금 제 나이가 돼도 이렇게 냉소를 퍼붓고, 냉소 저주를 품고, 뿜어내고, 이런 삶을 살더라 이거죠. 참 어리석죠. 제 눈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어리석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정의를 찾고, 좋은 말은 다 하고, 그러면서 뒤로는 다 호박씨 까는 것처럼 돈 챙기고 있고, 뭐 이러더라 이거. 그러면은 그게 누구를 위한 삶이냐? 결국은 자기 생존을 위한 삶이었지. 그러니까 흉측하기가 이럴 데 없는 거죠. 결국은 남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고. 물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상이 다 돈 하니까, 물질에 무너져 버리니까 그 포장만 하면은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속여 먹기가 너무 좋으니까, 한 번 속여 먹다가 두 번 속여 먹으니까 더 되네, 이런 식이죠. 하다못해 동교 단체까지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순진한 무리들을 다 속여 먹으니까, 그게 이제 이골이 나니까 점점 이제 더 크게 하는 그런 부류들도 제가 봤어요, 실제로. 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스님도 속여 먹는 그런 부류들도 있고 그러죠. 대체로 그런 부류들이 이제 금융 쪽에서 뭐 한다고 이제 일확천금 같이 막 갑자기 푼돈 가지고 이제 큰 돈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 사람들이 다 속죠. 돈에 아쉬우면 다 속을 수밖에 없다. 사기라는 것이 결국 내가 아쉽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내가 아쉽지만 않으면 당할 일이 없어요. 왜? 그네들은 오지를 안 해요. 아예 뭔가 아쉬운 사람들 상대를 찾아다니지. 그러니까 기발나게 잘 찾죠.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타켓으로 잘 잡았다 하면은, 타켓으로 잡았다 하면은 100% 걸린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기를 안 당하려면 그런 사람들한테 걸리지를 않아야 된다. 타켓의 대상이 되지를 않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 세상에 지금 이게 무리가 이 한 나라를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사기꾼 부류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참 똑똑한 것 같아도 의외로 이제 헛똑똑인 경우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누구하고 이렇게 부딪히기만 하면 저 사람이 그래도 뭔가가 괜찮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포장하기가 좋죠. 그러니까 이 공직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공치사 하는 사람 따로 있고, 공치사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일할 능력이 안 돼요. 일할 능력이 안 되니까 남의 거 뺏어갈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숟가락에 밥상 차려지면 숟가락 넣을 딱 준비만 하고 있으니까, 일하는 사람은 맨날 자기 일만 하고 이거를 어떻게 밥상을 차릴까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남 속여 먹을 생각을 못 하고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어가는 사람이 임자지. 저도 이제 그 공직에 있으면서 사건 뺏어가고 막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감사원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었고, 국세청에서도 있었고, 뭐 기껏 일하고 나면, 몇 년 동안 일하고 나면 그 뺏어온 밥상에다가 숟가락 얹어가지고 뺏어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 힘 있는 사람들이 뺏어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공직이 이렇게 보면은, 저는 참 이렇게 보면은, 지금 검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너희들은 기계가 있냐? 너희들은 좀 기계가, 야야야. 맨날 포성줄 묶여가지고 온 사람한테 호통칠 줄은 알아도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를 그 기계를 있냐? 너희들은 너희 조직 하나를 방어를 못하고 그러냐? 라고 하면은
오백검사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게 다 나름대로 이제 다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장이 그 인심을 얻어야 되더라고요. 인심을 얻어야 이제 밑에 사람들이 이제 그 받들고 뭐를 방어하고 뭐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규제 일변도에 이제 공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행정을 들어가는 공무원도요, 자기 그 끝발을 날리기 위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단은 규제를 한단 말입니다. 아쉽게 만들어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도 제 사수가 이사종이거든요. 이사종이 이제 옷가지 의식주를 주는 말고 이제 의식을 나눠주는 건데, 항시 아쉽게 해라, 아쉽게 해라. 그래야 아쉽게 해야 내가 대접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모든 우리나라 공무원들한테 다 퍼져 있다 이겁니다. 아쉽게, 상대를 아쉽게 해야 내가 편하다. 그리고 누가 뭐라를 해도 나는 보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감사에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내 편하게 하면 된다. 내가 목숨 걸고 뭐 하지 마라. 앞서가는 말이 조랑말이다. 그러니까 내 편한 대로 해라. 그리고 이 일을 분란을 일으키지 마라. 그냥 조용조용하게 해라. 조용조용하게 분란을 일으키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부딪히는 거를 이제 그게 이제 습이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제 원 없이 일을 하는 것이 그거 그나마 이제 그렇게라도 했으니까 후회라도 없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 마피아 있지 않습니까? 마피아 세력들이 있어요. 각자의 자기 영역에 그런 마피아 같은 세력들이 존재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감피아라고 하잖아요. 감사, 감찰 쪽에 세력들, 그 다음에 이제 법피아라고 하잖아요. 이제 법조인들 끼리끼리 이렇게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모피아, 재경부 쪽, 그쪽에 이제 돈하고 관련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검피아, 이제 검찰 쪽 그 사람들.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 세력들이 존재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뭐 각자 이제 뭐 그 국토 그 교통부입니까? 그쪽에도 뭐 이렇게 연결되는 뭐가 있다고 이제 신문 기사도 뭐 한 번씩 나오고 다. 그러니까 어느 영역이든지 마피아 세력들이 존재한다. 그 마피아 세력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해먹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노골적으로 그 세력 안에 안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내쳐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끼리끼리 하고 내로남불을 만들어낸다 이거 아닙니까? 내로남불 산성을 쌓아가지고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니 편 내 편 나눠가지고 우리 편만 이렇게 서로가 이제 챙겨먹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건을 만들어내요. 안에서 사건을, 현직은 오비를 위해서 사건을 만들어내고, 오비는 그걸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사업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받아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통을 받는 그 실수요자들한테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라는 거죠. 그 마피아가, 그게 마피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피아 세력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되는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느냐. 그전만 해도 이제 제가 조서국 출신 사람을 이렇게 만나봤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어느 이제 로펌에서 와가지고, 이게 자기들이 이제 납세자 대리를 하면서 와가지고 하는 말이 무슨 자료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쟁점으로 거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자기가 그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이제 순진한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게 단서가 이렇게까지 높은가. 그러니까 그거를 건드려 달라 이거예요. 건드려 달라. 그러면은 그 쟁점을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과세 쟁점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면 나중에 과세전 적부심을 넣더라 이거죠. 과세전 적부심을 넣으면서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고지하면 안 됩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사건을 만들어서 풀어먹으려는 그런 쇼맨십이 아주 강하더라. 자기가 그런 거를 느껴봤다라는 걸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없지 않아 많이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많은 거를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납세자들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10억짜리를 100억으로 부풀려 가지고 과세한다고 뭐를 해버리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납세자는. 그러면은 나중에 100억에서 결국은 10억이 됐는데 10억 과세하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나온 90억 거품을 누가 거뒀는지 결국은 그거예요. 그것 가지고 우려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흉측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일반 납세자들이. 그러니까 눈 밝은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부실과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뭐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부실과세를 조장을 하게 돼가지고 그거를 같은 편이 챙겨 먹게끔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빼먹는다라는 표현인데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면 안 되죠. 세정 현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의심을 사둬도 안 된다 이겁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말들이 나오게끔 한다 하면은 이 나라가 세정 현실이 무너진 거죠. 옛날에 아전들이 그렇게 그 서민들 백성들을 그렇게 착취하는 거 아닙니까? 세금으로 착취하는 그 아전의 시대가 그렇게 해서 구한말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대한제국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 고 생각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나라가 그런 일이 존재한다 하면은 그거는 큰일 날 일이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없다고. 단지 이제 들리는 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하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항시 마음이 이제 착잡하죠. 그러니까 검찰 같은 경우도 경찰도 이렇게 경피야, 뭐 검피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람이라는 게 고소 고발 사건이라는 게 어느 한쪽에 손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사건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네? 그러니까 변호사가 센 사람이 와가지고 같은 세력의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 좀 뭐 이렇게 해줘.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편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공권력을 행사를 했다. 라는 말이 이렇게 언론 뉴스에 자꾸 나오게 되면은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신뢰를 못 받고 본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한 푼 벌고 두 푼 벌면은 뭐가 좋느냐. 그렇게 해서 안에 오비들이 그 현직을 움직이는 그 비결이 이제 리모컨 돌리는 비결이 그 승진이거든요. 승진 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해줘요. 내가 이렇게 또 보니까 밖에서 이렇게 승진시켜주더라 이거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저는 그런 일이 현직은 현직끼리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현직과 오비는 항시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같이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걸 보고 이제 마피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사정기관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실제로 제가 이제 전원입니다. 그것도 그 말을 자기가 이제 그 강요 당했다는 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충성을 할래? 그러더래요. 나한테 충성할래? 그러면 나한테 충성하면 내가 밀어주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한테 충성 안 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뭐 이렇게 되면은 내쳐본다 이런 거죠. 확실하게 보복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공직을 잡고 인사길목에서 이렇게 잡고 있으면 자기들끼리 편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공직에서 재주 부렸던 사람들이요. 돈이 오고 가고 서로가 이렇게 뒷돈 거래하고 사건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자기가 옷 벗고 나오면 또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그런 로펌들이. 그러니까 어느 로펌을 보면은 그런 그 재주 좋은 사람들의 그 마피아들의 양성도의 집합소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자기들이 돌리고 나라를 걱정을 하고 막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이렇게 흡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 정의를 찾고 나라 걱정하고 있는 것 보면 그렇게 우습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그런 꼴이다 이거죠. 흡연구역에서 자기는 위법한 일 하지 말라는 일을 다 해놓고 나서는 무슨 뭐 정의 생각하고 그런 쪽에서 무슨 공직에 다시 또 와가지고 정치한다 하고 그러면은 참 우습기가 가서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을 가소롭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이미지, 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돈이 있으니까 포장을 해버리고, 이미지 포장하면 사람들이 그런 거에 꼽박 죽고 물질에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 당할 만큼 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은 많이 들죠. 당할 만큼 당하고 그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공직이 공직이 이렇게 소나무처럼 기강이 있어야 되고 기계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기계가 아닌 건 아니다 하고 기면 기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규제에서 해가 나쁘면 구제고, 사람이라는 게 내가 언제 이렇게 구제할 일이 있습니까? 아이 퇴직하고 나면 그때 가서 봉사하고 뭐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죠. 공직에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고 뭐든지 원 없이 베풀고 원 없이 구제하고, 누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습니까? 한번 귀담아도 보고 말씀해 보십시오 하고, 그리고 또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풀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죠. 감사에 걸립니다. 맨날 이따위 소리나 했었고, 그리고 알량한 그 칼끝 하나 가지고 있다고 칼끝을 함부로 이렇게 들이매면서 엊그저께 조사 당했다고 이렇게 상담하러 온 사람이 좀 어눌하게 말하니까, 그분이 이제 정신 우울증 증세가 있어가지고 이제 진단서도 떼어줬는데 당신이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해 하면서 학벌 조사 좀 해보자 하면서 대학교 어디 나왔냐, 뭐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KBS 정연주 사건입니까? 정연주. 그분 사건 때, 제가 그 부가세 사건으로 검찰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검찰에 참고인으로 들어가는데 검찰 수사관이 저한테, 아이, 고성춘 씨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끝나는 거를 삥삥삥 돌고, 뭐 고향은 어디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머리들만 이렇게 결국은 구질구질하더라 이거죠. 구질구질. 공직자들이 구질구질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위에서 오다 내리면 굽신거리고 비굴스럽게 막, 아니 삭제하라 한다 가지고 자료 삭제하고 그럽니까? 그리고 뭐를 증거를 조작하라 하면, 제가 볼 때는 분명 그 증거도 조작할 사람들이다. 이 공직이에요. 돈만 주면 증거도 조작해 줄 사람들이 저는 넘쳐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제가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언젠가는 꼭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간직하고만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조작까지 해가면서 만일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세상 눈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 공직이 지금 무너지고 기강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마피아 세력들이 그렇게 뻔뻔하게 살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년은 제가 볼 때는 그리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런 항시 생각을 해봅니다. 항시 두려움과 고통, 불안, 초조 이런 거에 시달려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순간은요 잠깐이에요. 잠깐 한 직급 올라가기 위해서 영혼을 포기를 한다, 그것도 어리석은 이야기다. 결국은 다 토사구팽의 삶들이다 이거죠. 제가 볼 때 공직자들이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선량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옷 벗고 정치한다, 이런 사람들을 상당히 우리 국민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고위공직자가 갑자기 중간에 민간의 과도기가 없이, 거기서 검증된 상할 없이 막바로 옷만 벗으면 막바로 정치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두 번 다시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못하게끔 해야 된다. 저는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고위공직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상당한 이면의 일들이 많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챙겨주는 그 무리들이 항시 존재한다. 그 패밀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런 부분들이 검증이 돼야 된다. 앞으로는 다 검증이 돼가지고 정치를 하더라도 정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부류들이 존재한다 하면은 정리를 해야 된다,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 소나무 앞에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기꾼들한테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내 재산을 잃지 않고 내 가정의 행복, 건강 이런 거를 모두 지키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